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맞이한 수많은 아침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 수정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손녀 지은이를 위한 김구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온 큰 상자. 수정아, 택배 왔어. 하지만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늦잠이구나. 요즘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방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았으니까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거실로 옮기다가 상자에 붙어 있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봉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빨간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간 봉투?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대출 독촉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출을?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이정희. 제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다른 봉투도 펼쳤습니다. 채무자 이정희. 또 제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된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국민은행 5천만 원, 신한은행 8천만 원, 우리은행 1억 2천만 원, 하나은행 9천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정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정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이거 뭐야?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거 다 내 명의로 된 대출이야. 내가 대출 받은 적 없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스팸 우편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스팸?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며느리가 봉투들을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팸이라고? 저렇게 많이? 그날 오전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혹시 대출 여러 건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국민은행 5천만 원, 신한은행 8천만 원, 우리은행 1억 2천만 원, 하나은행 9천만 원, 농협 7천만 원, 기업은행 1억. 직원이 읽어주는 숫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합계가. 직원이 잠시 계산했습니다. 6억 3천만 원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억 3천만 원?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명예 도용일 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예 도용.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가 내 명의를 도용했을까?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은행 다녀왔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6억이 넘게 나와 있더라. 너 뭔가 아는 거 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 내가 했어?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 도장이랑 신분증은 어떻게 한 거야? 몰래 복사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요. 무슨 돈이 6억씩이나 필요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무슨 투자?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직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억. 40년을 일해서 모은 제 전 재산이 5억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청소일, 파출부, 공장 야간 작업.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손녀 학원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 자금이자 손녀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런데 6억. 제가 가진 돈보다 1억이나 더 많은 빚. 어떻게 갚지? 며느리는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며느리가 무슨 돈으로 갚는단 말입니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아들이 힘들어할 텐데. 통장을 꺼냈습니다. 5억. 제 인생의 전부. 이걸 다 내놔야 하나?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머니 태수 오빠랑 지은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주도 여행?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3박 4일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한 건가? 아들과 손녀도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엄마 잘 있다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저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빨리 와. 며느리가 지은이를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제주도라. 왜인지 모르겠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갔을 때도 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이 집을 지켰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도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도 잃게 되는 건가? 며느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며느리가 뭘 한 건지 알아야 해. 서랍 깊숙이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카지노 회원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서. 입금 출금. 수천만 원씩 오가는 돈들. 도박. 며느리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6억을 도박으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저희 한수정 씨 찾아왔는데요. 계십니까? 지금 여행 갔는데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여행? 도박 빚 2억 놔두고 여행을 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억? 네, 2억에 이자 7천만 원. 합계 2억 7천만 원입니다. 누구신데요? 저희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죠. 한수정 씨가 우리한테 2억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사채까지? 네. 그리고 보증인이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수정 씨가 못 갚으면 할머니가 대신 갚으셔야죠.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조한 거야. 3일 드립니다. 3일 안에 2억 7천 준비하세요. 못하시면. 남자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가진 거 다 가져가야겠네요.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6억에 2억. 총 8억. 내 전 재산은 5억인데. 3억은 어떻게 만들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태수야, 지금 어디야? 제주도 리조트요. 왜요? 배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띠링띠링. 슬롯머신 소리. 제주도에 슬롯머신이? 태수야, 정말 제주도 맞아? 네, 왜요? 수정이 바꿔봐. 엄마, 수정이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짓말이야. 제주도가 아니야. 며느리는 지금 어딘가 도박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도 나한테 거짓말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5억. 40년의 인생. 이걸 다 내놔야 하나? 하지만 5억을 다 내놔도 3억이 부족합니다. 3억은 어떻게 만들지? 집을 팔아야 할까요? 하지만 집도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명의였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이 5억뿐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벌써 아침이구나. 하지만 아침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악몽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대출 독촉장, 사채 차용증, 전부 제 이름으로. 이게 현실이구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을 준비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혼자인데 뭘 차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해 만든 것들.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할 것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오전 내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대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 작년 3월. 신한은행 마이너스 작년 7월. 우리은행 마이너스 작년 11월. 하나은행 마이너스 올해 2월. 농협 마이너스 올해 5월. 기업은행 마이너스 올해 8월. 1년 반 동안. 조금씩 며느리는 1년 반 동안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출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 냈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구나.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제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이미 돈은 다 써버렸을 텐데. 어떻게 돌려받지? 점심때쯤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명예 도용 신고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제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어요. 6억이 넘게요. 가족 간의 일이면 일단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시면 사기죄 적용이 어려워요. 일단 가족 간의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민사소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요? 네.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사소송.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사채업자는 3일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으로는 절대 3일 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돈을 내는 수밖에 없구나. 오후 은행에 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5억 전액 출금하시려는 거예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큰 돈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한데 계좌이체로 하실 수는 없으세요? 아직 어디로 보낼지 몰라서요. 일단 현금으로 찾을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억은 한 번에 인출이 안 돼요. 미리 예약하셔야 하는데. 그럼 언제 찾을 수 있어요? 내일 오후쯤이요. 내일. 알겠어요. 예약할게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40년의 인생을 찾는 서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소파 쿠션이 조금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었나? 방을 확인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찾았던 카지노 회원증과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갔구나. 제주도에 있다면서 집에 몰래 다녀간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러.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제주도가 아니었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거야. 나한테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힘을 내야지. 이겨내야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라면 한 입 먹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66년을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면 국물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구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벌써? 3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네, 인사차 들렀습니다. 3일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도망갈까봐 확인하러 왔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 괜찮아요. 금방 갈 거니까. 남자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꽤 괜찮네요. 이 집 할머니 명의예요? 아니요. 아들 명의? 네. 아쉽네. 이 집을 잡을 수는 없겠구만. 남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럼 할머니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제 통장에 돈이 있어요. 얼마? 5억. 남자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우리한테 갚으실 돈이 2억 7천. 그럼 2억 3천이 남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행 대출도 6억이 넘어요. 남자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한수정 그 여자 장난 아니네. 할머니 명의로 총 8억 넘게 빚을 만들었네. 네. 그럼 할머니 5억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알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3일 드렸으니까 3일 안에 2억 7천 준비하세요. 우리는 은행 대출은 상관없어요. 우리 돈만 받으면 돼요. 3억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돈 더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빌려준다고요? 네. 물론 이자는 좀 세지만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악마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올게요. 준비 잘 하세요.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3일 안에.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5억을 다 내놔도 3억이 부족합니다. 집은 아들 명의라 팔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모은 게 5억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내놔야 합니다. 그럼 나는 빈손이 되는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저희 오저축은행인데요. 여사님 명의로 연체된 대출이 있어서요. 또 대출?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3개월 연체 상태고요. 이자 포함해서 3,500만 원 갚으셔야 합니다. 3,500. 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3,500만 원.
총 빚이 얼마야? 계산기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은행 대출 6억 3천만 원. 사채 2억 7천만 원. 저축은행 3,500만 원. 총 9억 500만 원. 9억 500만 원. 제가 가진 돈의 2배에 가까운 빚. 이걸 어떻게 갚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10번도 넘게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손녀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집이요? 집? 제주도 아니고? 할머니, 저 제주도 안 갔어요. 역시. 엄마 아빠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 집에 있어요. 혼자?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무서우면 할머니 집으로 와.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마저 혼자 두고 간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시간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있잖아. 지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지. 이리 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지은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여행 간다고만 하고. 너는 왜 안 데려갔어? 엄마가. 돈 없다고. 돈 없다고? 9억 빚을 만들어 놓고 돈이 없다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4살 아이에게 내 엄마가 9억 빚을 만들었어라고 말합니까? 어른들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요. 뭘? 엄마가 도박한다는 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저 봤어요. 1년 전부터.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어디 가는 거 봤어요. 미행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나올 때 엄마 얼굴이 이상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지은이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서류 가방 뒤지는 거 봤어요. 할머니 신분증이랑 도장 꺼내서 복사하는 것도. 지은아.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지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이가 1년 동안 혼자 이걸 알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저녁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떻게 돼요? 뭐가? 엄마 빚. 할머니가 갚으셔야 해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할머니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지은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럼 제 대학 등록금은요? 미안해, 지은아.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은행에서 5억을 찾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 2억 7천을 갚고 남은 2억 3천으로 은행 대출 일부를 갚고 그러면 저는 빈손이 됩니다. 그 다음엔 나머지 4억과 저축은행 3,500. 어떻게 갚지?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집은 아들 명의입니다. 아들이 동의해야 팔 수 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지금 연락도 안 됩니다. 도망간 거야. 책임지기 싫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혼자야.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갔을 때도 아들과 함께였으니까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마저 도망갔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지은아. 내가 끓이는 거야? 네. 할머니 드시라고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챙기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아침을 먹고 은행에 갔습니다. 지은이를 집에 두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올게. 금방 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이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다 알고 있구나. 할머니가 돈 찾으러 간다는 걸.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제 예약하신 분이시죠? 5억 인출.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직원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됐어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큰 돈이라 위험하실 텐데. 괜찮아요. 가방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구나. 은행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동 123번지요. 집 주소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그 가방 돈 들었어요? 놀랐습니다. 네?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돈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택시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 길을 40년 동안 다녔지. 출근길, 퇴근길, 장 보러 가는 길.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이 돈을 내놓으면 나는 다시 이 길을 어떻게 걸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가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할머니 돈이에요? 응. 5억이요? 응.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 내주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할머니 돈인데. 지은이가 울면서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데 왜 할머니가. 지은아.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엄마가 나빠요. 엄마를 감옥에 보내야 해요.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14살 아이가 자기 엄마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어떻게 해결해요? 지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결하지? 오후였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정희 여사님. 돈 준비 다 하셨어요? 네. 얼마요? 2억 7천. 오,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그럼 오늘 받으러 갈게요. 네. 저녁 7시에 갈게요. 집에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면 이제 5시간 남았네. 5시간 후면 내 돈 5억 중 2억 7천이 사라지는 거야.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뭐 봐? 아빠한테 문자 보냈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5억 다 쓰신대요. 빨리 와야 한대요. 답장 왔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와요. 역시 아들은 도망간 것입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지. 저녁 6시.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해 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아, 오늘 사채업자한테 2억 7천 주게 됐다. 내 돈으로. 너 언제 돌아올 거니?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따서 갚을게요. 또 도박을 하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너 지금 어디 있어? 제주도요. 거짓말 마. 도박장에 있잖아.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은이가 다 봤어. 1년 전부터. 지은이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돌아와. 지금 당장. 어머니 조금만요. 이번에 크게 따면. 또 그 소리야. 도박은 병이야. 정신 차려. 어머니. 9억이야. 9억. 내가 만든 빚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40년 모은 돈이 다 사라지는데. 제가 갚을게요. 뭘로 갚아? 일도 안 하는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빈털터리가 돼. 손녀 대학 등록금도 없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당장 돌아와.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남자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돈 준비하셨죠? 네. 가방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1천, 2천. 2억 7천 맞네요. 남자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2억 7천 받았다고.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40년의 절반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남자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참. 혹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은행 대출 6억이랑 저축은행 3,500. 그거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제 돈으로요. 할머니 2억 7천 주셨으니까 이제 2억 3천 남았죠? 그걸로 어떻게 6억 넘게 갚아요? 모르겠어요. 남자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3억쯤은 빌려드릴 수 있어요. 이자는요? 월 10%요. 월 10%? 그럼 한 달에 3천만 원씩? 안 빌릴게요. 그래요? 그럼 집 팔아야겠네요.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집은 아들 명의예요. 아들이 동의하면 되죠. 아들 설득하세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하나.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태수야. 네.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엄마 대출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해. 엄마 그건 내 명이니까 내가 동의해줘야 해. 엄마 그 집 팔면 우리 어디 살아요? 월세 구하면 되지.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 좀 할 시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은행에서 계속 독촉 들어와. 그래도 집을 팔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갚을 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화를 안 내. 내 마누라가 9억 빚을 만들었는데. 엄마 수정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마누라 편을 드네. 힘들면 도박을 해도 돼? 남의 명예 도용해도 돼? 그건 아니지만. 태수야. 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마누라 편이야?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마누라 편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도 날 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2억 3천. 갚아야 할 빚은 6억 3,500. 부족한 돈은 4억. 어떻게 4억을 만들지? 집을 팔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채업자가 준 명함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3억 빌릴 수 있다고 했지. 월 10% 이자. 손을 뻗었습니다. 명함을 잡았습니다. 이걸로 일단 은행 대출을 갚고 그 다음엔 매달 3천만 원씩 어떻게 갚지? 손을 걷었습니다. 안 돼. 이건 더 큰 빚을 만드는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희 고객님, 대출 연체 3개월 차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네. 원금과 이자 합쳐서 5,5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5,500만 원. 2억 3천 중에서 5,500을 내면 1억 7,500이 남네. 그럼 나머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억 3,500 마이너스 5,500 5억 8천. 아직도 5억 8천이 남았어.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 부르셨어요. 무슨 일로? 대학 진학 상담이요. 그래. 선생님이 제가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할머니, 저 대학 못 가는 거 맞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돈 없다는 거.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은이가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할게요. 졸업하고 바로 일할게요. 안 돼. 왜요? 넌 공부해야 해. 대학 가야 해. 돈이 없는데요.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줄게. 어떻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돼. 넌 똑똑한 애야. 대학 가서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가 꼭 보내줄게. 약속해. 하지만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3억을 빌린다. 아니, 그건 더 큰 빚만 만들 뿐입니다. 집을 판다. 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66살. 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6살 노인을 고용할 곳이 있을까요? 청소? 식당? 파출부? 해봤자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으로 5억 8천을 언제 갚아? 절망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빠르게 돈 버는 법. 광고들이 나왔습니다. 대출 가능. 무직자도 오케이. 빠른 현금. 다 사기 같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글을 봤습니다. 장기 기증 보상금. 클릭했습니다. 신장 기증 시 치료비 및 회복비 지원. 신장. 저는 신장이 2개입니다. 하나를 기증하면. 아니야. 장기는 팔 수 없어. 불법이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책상으로 갔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지은아. 할머니가 며칠 집을 비울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돈을 마련해서 돌아올게. 지은이는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네 집에 가 있어라. 사랑한다. 할머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은 돈 2억 3천 중 5,500만 원은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 남은 1억 7,500만 원.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현금은 10만 원만 챙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계속 독촉 전화만 받을 테니까요. 며칠만 시간을 벌고 그동안 방법을 찾아야지. 새벽 4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이가 깨지 않도록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잠깐만 떠나는 거야. 방법을 찾으면 돌아올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혼자 새벽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5억 8천을 마련할 방법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상해 보이나 보다. 새벽에 혼자 있는 노인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다시 했습니다. 빠르게 돈 마련하는 법. 노인 일자리. 긴급 대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회라도 가볼까? 저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끔 교회에 갔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지금처럼.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용히 뒤쪽에 앉았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박, 9억의 빚, 사라진 5억, 남은 빚 5억 8천. 목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목사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장기 기증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을? 신장 같은 거요. 하나 기증하면. 권사님,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장기 매매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나이에 수술 받으시면 위험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때 목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지은아, 너 어떡해? 할머니 편지 봤어요. 교회에 계실 것 같아서.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려던 거예요? 편지만 남기고. 미안해, 지은아. 할머니가 뭐 하시려던 거예요? 장기 기증? 들었구나. 지은이가 목사님을 봤습니다. 목사님, 할머니 말리셨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응. 말렸어.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은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은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뭔데? 제 통장이에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385만 원. 지은아, 이게 제 알바비랑 용돈 모은 거예요. 1년 동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80만 원. 너 써요, 할머니. 이거라도. 안 돼. 왜요?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모은 거잖아. 할머니 빚 갚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야. 넌 이 돈으로 대학 준비해야 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대학도 의미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받아요. 제발. 지은이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380만 원이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잖아요. 380만 원. 5억 8천 중 380만 원. 티끌만큼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이 아이가 1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꼭 갚아줄게. 아니에요. 안 갚으셔도 돼요. 아니야. 꼭 갚을 거야. 그리고 너 대학도 꼭 보낼 거야. 할머니. 목사님이 우리를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가요. 응. 아빠한테 연락했어요. 아빠도 집에 올 거래요. 그래? 네. 엄마도 온대요. 며느리도? 집으로 향하는 길.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뭐가? 할머니가 안 돌아오실까봐. 미안해.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응. 지은이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뭘? 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 받는 거. 멈춰 섰습니다. 언제부터? 1년 전부터요. 왜 말 안 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말하면 가족이 깨질 것 같아서. 엄마가 도박장 가는 것도 봤어요. 미행했어요. 지은아. 할머니 신분증 몰래 복사하는 것도 봤어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넌 14살이야. 어른들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지금 날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지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이 비밀을 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응.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 정말 제주도 간 거 아니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디 갔어? 카지노요. 또 돈 잃었어? 네. 얼마? 5천만 원. 또 5천만 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5억 날리는 동안 너는 또 5천을 잃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제가 병원 갈게요. 도박 중독 치료 받을게요. 정말?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집 팔게요. 정말? 네, 이 집 팔아서 빚 갚을게요. 그럼 너희는 어디 살려고? 월세 구할게요. 작은 데라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수정이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40살 아들이. 정말 죄송해요, 엄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도 힘들었구나.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지은아, 넌 공부해야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돼. 넌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할머니가 대학 보낼게. 약속했잖아.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도박 중독센터 전화해 볼게요. 그래. 그리고 제가 일 구할게요. 일? 네, 뭐든 할게요. 청소든 뭐든. 알았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제가 이번 주 안에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응. 빨리 팔리면 한 달 안에 계약될 것 같아요. 그래.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장학금 알아볼게요. 성적 좋으면 받을 수 있대요. 그래, 우리 지은이 똑똑하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네 사람이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식사가 될까? 이 집에서. 그날 밤 지은이와 함께 제 방에서 잤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응? 무서워요.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있잖아.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지은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정말 괜찮을까? 집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 이 동네 집값이 5억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5억이면 남은 빚 5억 8,500 중 5억을 갚을 수 있겠네. 그럼 8,500만 원이 남는데 그건 어떻게 갚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갚겠다고 했지. 아들 월급이 얼마더라? 세후 300만 원 정도? 거기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한 달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50만 원? 100만 원? 8,500만 원을 갚으려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모으면 170개월. 14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85개월. 7년. 7년에서 14년. 내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66살. 7년 후면 73살. 14년 후면 80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 빚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구나. 평생 빚쟁이로 살다가 죽는 거야.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며느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도 잠 안 와? 네. 며느리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계속 울었나 보다. 옆에 앉았습니다. 수정아. 네.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끊을 수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나요. 지금도? 네. 며느리가 떨었습니다. 지금도 가고 싶어요. 카지노.
미친 것 같아요.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도 그 생각이 나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 정말 미쳤어요. 정말 미친 거 맞아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솔직해졌습니다. 수정아, 병원 가자. 네, 내일 당장 가자. 입원해. 입원이요? 응. 혼자는 못 끊어. 병원에서 도움 받아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수정아. 네, 미안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힘든 거. 어머니. 1년 동안 내가 도박하는 걸 지은이는 알았잖아. 근데 나는 몰랐어. 미안해.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같이 해결하자. 응?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데리고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도박을 하셨나요? 5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친구 따라 카지노 갔다가 돈을 땄어요. 500만 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그 느낌이. 상담사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나 잃으셨어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9억입니다.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9억? 네.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았어요. 그럼 가족 관계가?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상담사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중독이 심각한 상태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개월이요. 길면 6개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아야지. 하지만 비용이.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듭니다. 200만 원. 3개월이면 600만 원. 6개월이면 1,200만 원. 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원시키겠습니다. 병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부터 병동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고 제대로 치료받아. 네. 며느리가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수정이는 나을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부동산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수정이 입원시켰어. 그래요? 집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요. 얼마에? 5억 5천에 내놨어요. 금매니까 빨리 나갈 거래요. 언제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요. 한 달. 한 달 안에 우리는 이 집을 떠나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오시는 분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예요. 알겠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빨리 팔려서 빚을 갚았으면. 다음 날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낡았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언제 지은 집이에요? 30년 됐습니다. 30년. 리모델링 해야겠네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가격 좀 깎아주실 수 있어요? 얼마요? 5억에 하면 살게요. 부동산이 저를 봤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깎으라고? 죄송하지만 5억 5천이 최저가입니다. 그럼 고민 좀 해볼게요. 부부가 나갔습니다. 부동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금매면 좀 깎아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3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격이 비싸다며 돌아갔습니다. 왜 안 팔리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그 사이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희 고객님, 대출 상환 언제 하실 건가요? 집 팔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조치, 압류, 경매. 무서운 단어들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5억으로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5억으로요? 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5억 5천은 너무 비싸요. 알겠습니다. 가격을 5억으로 낮췄습니다. 5천만 원을 날리는구나.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제가 사실 숨긴 게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제 카드 빚도 있어요. 얼마? 3천만 원이요. 또 3천만 원? 왜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수정이 빚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내 카드 빚은 왜 생긴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이가 돈 달라고 해서 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줬어요. 아들도 공범이었구나.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2년 동안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수정이가 도박한다는 거. 네. 그런데 왜 돈을 줬어? 수정이가 울면서 부탁해서요. 이번만이라고. 바보 같은 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마누라가 병이야. 병. 도박 중독이라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면 다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아빠가 무릎 꿇고 있잖아요. 어른들 일이야.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은행 대출 6억 3천만 원. 사채 2억 7천만 원 이미 갚음. 저축은행 3,500만 원. 아들 카드비 3천만 원. 며느리 치료비 600만 원 3개월 기준. 총 9억 9,600만 원. 거의 10억이야. 집을 5억에 팔면 5억이 남네. 그걸 어떻게 갚아?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한수정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이 어젯밤에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며느리가 병원을 나갔습니다. 도망친 거야. 핸드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이 연락 왔어? 아니요. 왜요? 병원 나갔대. 뭐? 도망간 거야. 엄마, 제가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도박장에 간 거겠지. 치료도 소용없구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카지노요. 또 돈 잃었어? 네. 2천만 원. 또 2천만 원. 이제 총 빚이 10억을 넘었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는 거지 뭐. 수정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끝났구나. 병원 돌아가. 싫어요. 뭐? 병원 싫어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치료 받아야지. 치료 안 해도 돼요.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10억 빚 만들었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10억. 10억.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미쳤어. 아들이 며느리를 흔들었습니다. 수정아, 정신 차려. 난 괜찮아. 이번에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만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며느리가 아들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소리쳐. 당신도 빚쟁이잖아. 뭐? 카드빚 3천만 원. 당신도 나랑 똑같아.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무너지는구나. 우리 가족이.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억. 집을 5억에 팔아도 5억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채업자 명함이 아직 있었습니다. 5억 빌릴까? 하지만 월 10% 이자.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불가능해.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66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 벌어봤자 5억을 갚으려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면 250개월. 20년. 20년. 내가 86살까지 일해야 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또 나갔다 온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와?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산책이요. 거짓말 마. 도박장 갔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네, 갔어요. 또 잃었어? 아니요. 이번엔 땄어요. 뭐? 얼마? 500만 원이요. 며느리가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봐요. 제가 딸 수 있다니까요. 조금만 더 따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믿어주세요. 제가 꼭 다 갚을게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끝이구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어머니, 나는 이제 포기할래.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기요? 응.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그게 무슨. 내일 당장 이혼해. 태수랑. 며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혼이요? 응. 이혼하고 너 갈 데 가. 어머니 그건.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어머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끝났어.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 엄마. 수정이랑 이혼해. 아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라고.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 그건. 수정이는 고칠 수 없어. 어젯밤에도 도박장 갔어. 알아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그럼 이혼해야지. 하지만 수정이를. 아직도 수정이 편이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됐어. 내가 이혼 안 하면 내가 너랑 영 끊을 거야. 엄마. 선택해. 수정이 아니면 나.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택 못하는 거 보니 수정이를 택한 거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신분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66년을 살면서 남은 게 이것뿐이구나.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가방 왜 싸셨어요?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두고 가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은아, 싫어요. 할머니 가면 안 돼요. 지은이가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가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왜요? 왜 가세요? 할머니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해요? 그래, 지은이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어디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됐어.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 어머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지겹다고. 소리쳤습니다. 매번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또 도박장 가잖아. 어머니 정말 이제 안 갈게요. 믿을 수 없어. 어머니. 너 어젯밤에도 갔잖아. 500만 원 땄다며. 며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정아. 어젯밤에 또 갔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아, 미쳤네. 진짜 미쳤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지은아, 나 싫어요. 할머니 가면 저 어떡해요?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저 안 봐요. 할머니만 저 봐줘요.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저 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은이를 버리는 거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지은이를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게.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오후가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뭘 하지?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5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세요? 할머니 돌아오세요. 할머니 제발요. 할머니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20통 왔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추웠습니다. 어디서 자지? 찜질방? 아니, 돈을 아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결국 PC방에 갔습니다. 몇 시간 하실 거예요? 밤새요. 12시간 12,000원이에요. 네, 돈을 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밤 10시.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어디세요? 집에 와요. 미안해. 할머니 저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요. 아빠가 엄마 때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엄마가 또 나가려고 해서. 아빠가 막았는데. 엄마가 아빠 밀치고. 그래서 아빠가 화나서.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제발 집에 와요. 지은아 경찰 불러. 네? 지금 당장 112해. 알았지? 할머니.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하나?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가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야. 하지만 지은이가 걱정됐습니다. 30분 후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왔어요. 아빠, 엄마 진정했어요. 괜찮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새벽 3시. PC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목이 뻐근했습니다. 집에 있었으면 침대에서 잤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나온 거지? 다음 날 아침. PC방을 나왔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목욕탕에 갔습니다. 씻어야 했습니다. 입장료 8,000원을 냈습니다. 탕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탕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 혼자예요. 남편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딸이 있긴 한데 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봐요. 할머니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모르더라고요. 제 친구 딸도 엄마 돈 다 쓰고 나 몰라라 하더래요. 그래요? 네,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할머니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또 PC방? 아니면 찜질방?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녀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계약됐어요. 정말요? 네, 5억의 현금 계약이에요. 다음 주에 잔금 치르신대요. 그래요? 할머니 계약서 사인하셔야 하는데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오늘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이 팔렸구나. 5억.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 40년을 살았던 집이.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네. 언제까지 이사 가시면 돼요? 잔금 치르고 2주 안에요. 그럼 한 달 정도 있으시네요. 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한 달. 한 달 후면 우리는 집이 없어.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이정희 고객님, 연체 5개월 차 들어갔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집 팔았어요. 다음 주에 잔금 들어와요. 그때 바로 갚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잔금 들어오는 날 바로 입금해 주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빚을 갚으면 얼마나 남을까? 계산했습니다. 집 5억. 은행 대출 6억 3,500 마이너스 제 통장 1억 7,500 4억 6천. 5억으로 4억 6천을 갚으면 4천만 원이 남네. 거기서 아들 카드비 3천, 저축은행 3,500. 부족해. 그럼 또 빚이 남는 거잖아.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후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바쁘게.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집 팔렸대요. 아빠가 그러는데요.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PC방에 갔습니다. 밤을 보내기 위해. 이게 내 인생이구나. PC방에서 밤을 새는 66살 노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 밤 11시. PC방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다 해봤자 한 달에 15만 200만 원. 이걸로 남은 빚을 어떻게 갚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속 대출 가능. 무직자 오케이. 당일 현금 지급.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사채구나. 하지만 손이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일단 전화나 해볼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대출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 네. 얼마 필요하세요? 3천만 원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자가 좀 세요. 얼마요? 월 15%요. 월 15%? 그럼 한 달에 45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급하시면 어쩔 수 없죠.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금리 더 올라가요. 빨리 결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 15%. 이건 더 큰 지옥이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지은아? 왜 안 자? 할머니. 지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뭐? 아까 아빠랑 또 싸우고. 나갔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아빠는? 아빠도 나갔어요. 엄마 찾으러. 그럼 너 혼자 있어? 네.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혼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4살 아이가 혼자. 지은아 문단속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지금 갈게. 정말요? 응.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PC방을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동 123번지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돌아가는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 왔어. 지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떠나겠어.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나가지 마세요. 응.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지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수정이는? 못 찾았어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도박장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엄마 어떡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40살 남자가. 수정이가 정말 떠난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시간. 또 도박장에 간 거겠지. 3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실성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저 지은이와 함께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정 씨 가족이신가요? 네. 한수정 씨가 불법 도박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계시니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아.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그래? 도박장에서 싸웠어요. 돈 잃고 화나서 딜러한테 덤볐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쳤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출입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보석금 500만 원 내시면 석방됩니다. 또 500만 원.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안에 앉아 있는 며느리. 얼굴에 멍이 들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이게 내 며느리야? 30년 전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왔던 그 아이가? 경찰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석금 500만 원 내시면 석방됩니다. 재판은 다음 달에 있을 거예요. 보석금 안 낼게요. 경찰이 놀랐습니다. 네? 거기 계속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너 거기 있는 게 나아. 밖에 나와봤자 또 도박장 갈 거잖아.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는 이제 못 도와줘. 돈도 없어. 어머니. 뒤돌아섰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정이는? 경찰서에 있어. 왜요? 불법 도박장에서 잡혔대. 폭행까지.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행까지요? 딜러 때렸대. 돈 잃고 화나서. 엄마 보석금은요? 안 냈어. 왜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수정이가 거기 갇혀 있는데. 거기 있는 게 나아. 엄마. 내가 내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돈이 없으니까.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수정이 면회 갔다 왔어요. 그래? 수정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정말로 각성한 것 같아요. 각성?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이가 자수하겠대요. 자수? 네. 명예도용이랑 사기 혐의로. 그리고 교도소에서 도박 중독 치료 제대로 받겠대요. 정말? 네.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아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정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진심일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다시 갔습니다. 며느리를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수한테 들었어. 자수하겠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거울 봤어요. 유치장에. 제 얼굴이 괴물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떨었습니다.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도박에 미친 괴물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40년 모으신 돈 다 날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머니 인생을 망쳤어요. 지은이도 망쳤어요. 대학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이제 제대로 벌 받을게요. 자수하면 얼마나 들어가? 변호사가 그러는데 3년에서 5년이래요. 3년에서 5년. 그동안 태수는? 지은이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지은이만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제가 지은이 엄마 자격이 없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수정이가 정말 달라진 걸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5년 동안 감옥에 갈 거야. 그 주 화요일. 집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5억.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잔액 5억 원. 40년 집에 가. 이제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전액 상환하려고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계산했습니다. 원금 6억 3,500에 연체 이자 포함해서 총 6억 8천만 원입니다. 6억 8천?
원금보다 4,500만 원이 더 늘었네. 5억밖에 없는데요. 그럼 5억만 입금하시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억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잔액 0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빚은? 계산했습니다. 은행 대출 1억 8천만 원, 6억 8천 마이너스 5억. 아들 카드빚 3천만 원. 저축은행 3,500만 원. 며느리 치료비 이미 200만 원 냈으니 패스. 총 2억 4,500만 원. 아직도 2억이 넘게 남았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도 없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빚 다 갚으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2억 4천이 남았어. 2억 4천이요? 지은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응. 아직 빚쟁이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갚을게요. 어떻게? 일 더 할게요. 투잡 쓰리잡이라도. 그래봤자 한 달에 얼마나 더 벌겠어? 50만 원이라도요. 50만 원씩 모으면 2억 4천 갚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알아?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8개월. 4년이야. 4년. 그동안 우리는 월세살이 하면서 빚쟁이로 사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지은아. 아르바이트 할게요. 학교 끝나고. 안 돼. 넌 공부해야지. 하지만 할머니. 너는 대학 가야 해.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은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억 4,500만 원. 어떻게 갚지? 아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4년. 나는 70살이 돼.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제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정 명예도용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4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했어요.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4년 후면 며느리는 42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응. 4년. 제가 기다릴게요. 그래.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됐어. 제가 수정이 제대로 못 봐서. 그만해. 이제 미래를 봐야지. 2주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 2억에 보증금 500, 월세 50만 원. 방 2개에 거실 하나. 40년 살던 집에서 여기로. 짐을 옮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모은 게 이것뿐이구나.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좁네요. 참아야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작은 거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한 달에 80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몸 상하지 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카페 알바할게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지은아, 넌 공부해야지. 주말만 할게요. 괜찮아요. 한 달에 40만 원 벌 수 있대요. 세 사람이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적어도 함께 있으니까.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한수정입니다.
교도소 생활이 힘들지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참고 있어요. 여기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받고 있어요. 많이 도움이 돼요. 왜 제가 도박에 빠졌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40년 모으신 돈 다 날린 것, 어머니 인생을 망친 것, 지은이를 힘들게 만든 것, 모두 제 잘못이에요. 4년 후에 나가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나갈게요. 그리고 평생 갚으며 살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 수정 올림.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수정이도 힘들겠지.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낮에 회사, 밤에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지은이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66살 할머니를 고용해준 식당 사장님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3사람이 월세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이번 달에 모은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150만 원. 회사 월급 빼고 알바비에서 생활비 쓰고 남은 거예요. 지은이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있어요. 40만 원. 카페 알바비요. 저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도 50만 원. 식당 알바비에서 할머니 용돈 쓰고 남은 거. 3개의 봉투. 총 240만 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240만 원씩이니까. 지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4,500 갚으려면 102개월이요. 102개월이면 8년 반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8년 반. 나는 75살. 살아있을까?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8년이든 10년이든 우리 같이 갚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갚아요 할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같이.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답은 못할 망정. 됐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지금도. 엄마. 너는 좋은 아들이야. 지금 이렇게 같이 버텨주잖아. 아들이 울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태수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행에 매달 24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6개월이면 1,440만 원. 남은 빚은 2억 3,060만 원. 천천히지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네, 전교 1등.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요,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장학금? 네, 한 학기에 300만 원씩. 정말? 네, 성적 유지하면 대학까지 계속 받을 수 있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이 아이는 대학 갈 수 있겠구나.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은이. 정말 잘했어.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어요. 저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도박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요. 교도소에서 제과 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어요. 나가면 이걸로 일하려고요. 어머니, 지은이, 오빠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3년 후에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수정. 편지를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수정이가 정말 나아지고 있나 봐요. 그래. 3년 후면 수정이 나와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응. 3년 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2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240만 원씩. 24개월이면 5,760만 원. 남은 빚은 1억 8,740만 원. 절반 넘게 갚았습니다. 저는 68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42살.
지은이는 16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네, 장학금으로요. 어디? 서울대요. 서울대? 네, 전액 장학금이에요.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하다.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 자랐어. 이 아이만큼은 지켜냈어.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세 사람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아졌어. 어머니. 며느리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아들도 지은이도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그날 좁은 월세방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응. 좁네요. 응, 좁아. 근데 우리 집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 구할게요. 빚 갚는 거 도울게요. 응.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게요. 약속해요. 며느리의 눈이 진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진짜구나. 저녁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라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은 빚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쯤. 제가 같이 갚을게요. 고마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네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고통을 함께 견딘 가족. 며느리가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과점에 취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배운 제과 제빵 기술로.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80만 원이에요. 다 드릴게요. 다? 네.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빚 갚는데 쓰세요. 수정아, 그래도 내 용돈은. 괜찮아요. 저는 이제 돈 쓰는 거 무서워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진짜 달라졌구나. 그달부터 네 사람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 150만 원. 며느리 180만 원. 저 50만 원. 지은이 40만 원. 총 420만 원. 이렇게 모으면 지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갚는데 36개월이요. 3년이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3년이면 제가 45살이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41살이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71살이겠구나.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19살. 대학생. 네 사람이 웃었습니다. 3년. 3년만 더 버티면 돼.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좁은 월세방에 작은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제가 알바비로 샀어요. 고마워, 지은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와 케이크. 사치였지만 크리스마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콜라로 건배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자. 빚도 다 갚자. 지은이 대학 생활도 잘하고 엄마 건강하시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넓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제과점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어머니, 월급 올랐어요. 얼마? 230만 원이요. 대단한데? 열심히 일했거든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웃음이야. 도박에 미치기 전에 밟던 수정이. 아들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엄마, 저 과장 됐어요. 정말? 네.
월급도 50만 원 올랐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중년이 다 됐네. 하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지은이는 대학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대학 진짜 재밌어요. 그래? 뭐가 재밌어? 공부도 재밌고 친구들도 좋고.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69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확인했습니다. 남은 빚 3,500만 원. 엄마, 이제 3,500만 원만 남았어요.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곧 끝나요. 지은이가 뛰어왔습니다. 그래, 곧 끝나. 그리고 드디어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은행에 마지막 입금을 했습니다. 완납 확인서 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려요. 대출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머니, 세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다 갚았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완납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끝났어. 와.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났어요? 응. 끝났어. 네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울면서 웃으면서 6년이 걸렸어. 하지만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날 저녁 외식을 했습니다. 저렴한 고깃집이었지만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바비로. 지은이가 우겼습니다. 결국 네 사람이 돈을 모아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요. 큰 집? 네, 제가 받았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인 투룸. 투룸이면 방이 2개? 네, 엄마랑 지은이가 한 방 쓰시고 저희가 한 방 쓰면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 넓은 데서 사세요. 고마워. 한 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3년 살았던 좁은 월세방을 떠났습니다. 새 집은 넓었습니다. 방이 2개, 거실도 있고 부엌도 따로 있었습니다. 와, 여기 좋다. 지은이가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 봐요. 제 방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구나. 새 집에서의 첫 저녁.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웃었습니다. 우리 새 출발. 새로운 시작.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요, 모두.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70살. 6년 전 며느리가 9억 빚을 만들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어. 40년 모은 5억. 살던 집. 편안한 노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어. 가족. 진짜 가족. 고통을 함께 견딘 가족. 그리고 깨달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집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잘 수 있겠어. 1년 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사람이 공원에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예쁘다.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벚꽃 아래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잘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정말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잘 만들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저 졸려요. 그래 잠깐 자. 지은이가 제 어깨에서 잠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돈도 없고 집도 작은데? 그래도 행복해. 왜요? 너희가 있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야. 3년 후. 저는 7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3일만 일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취직했어요. 정말? 네, 초봉이 4천만 원이래요. 대단한데 우리 지은이.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성공했어. 가난을 딛고 일어섰어. 지은이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첫 월급이요. 할머니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써.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 대학 보내주셨잖아요. 그건 받으세요. 제발. 지은이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5년 후. 저는 75살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은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충분히 벌었으니까요.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요. 주말 지은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래 잘 왔어. 지은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지은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의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 컸어 지은아. 정말 잘 컸어. 피로연 때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 할머니이신 이정희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14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지은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았구나. 현재. 저는 지금 76살입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삽니다. 지은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지만 매주 놀러 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집은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어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박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 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잘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정아. 수정이도 이제 진짜 딸이야.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 맛있겠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빵 대회 나가요. 정말? 네. 상 타면 상금이 500만 원이래요. 잘하고 와.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네, 상금 500만 원 받았어요. 잘했다, 수정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정이도 잘하고 있구나. 저녁 4사람이 모였습니다. 지은이도 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네, 할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뭐?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소리쳤습니다. 정말? 네,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는 거야? 응. 아들도 울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응. 4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새 생명이 오는구나. 우리 가족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9억 빚을 만들었을 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어. 진짜 가족, 사랑, 그리고 희망.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어. 내 인생 나쁘지 않았어. 아니, 좋았어. 에필로그.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집은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정희는 9억을 잃었습니다. 40년 모은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견딘 가족.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가족. 그것이 그녀가 얻은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집보다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재산. 75살 이정희는 오늘도 작은 월세방에서 살아갑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